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명함을 만들기인데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명함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 교육 받으실 중간에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현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명함을 만드는데, 그 양식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사진이 들어가고 상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객들한테 PR할 수 있는 그런 그 문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총각내 부동산 말씀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총각내 부동산 하정윤 대표가 강남 주중반, 평일반에서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을 3시간 강의 진행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왔어요. 그래서 명칭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최대한 도로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알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구할 때 막바로 시작할 수가 있죠. 명함은 그러면 언제 만들까? 명함은 부동산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하시고 나서 잔금 치기 전에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작업을. 이미 타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셔서 중개사무실을 하시게 되면 전화번호가 확보가 되잖아요.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인수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일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자동적으로 인수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 비품 목록에 전화번호 포함 이렇게 반드시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갖고 명함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넣어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넣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그죠? 이렇게 해서 명함을 바꾸셔서 그 다음에 그 잔금 치시고 여러분들이 이수하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친구, 친척, 그 다음에 여지껏 알았던 직장 거래처 이런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개업식을 언제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함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명함을 한 1200장에서 1400장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명함을 파니까 한 600매 정도 나오는 거 두 판을 써요, 제가.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하고도 하지만은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함은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함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신다는 기본. 예, 여러분들의 영업의 시작은 명함입니다. 그래서 정리도 좀 잘 하시고요. 자, 요 첫 시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우리가 공인중개업을 해야지 우리가 10% 안에 들어가고 또 상위 30%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0시에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은 10시에 하거나 11시에 하거나 신경 쓰지 마시고 8시, 9시에 출근하세요. 출근할 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무소 근처에 있는 빌라에 가보면요, 아침 일찍이 청소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집주인들이세요. 노인들은 자기 집 자기가 청소한다고요. 무교동의 빌딩 가격이 약 지금으로 치면은 한 3, 4천억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은행 무교동 지점 근무를 할 때 그 앞에서 담배꽁초 줍고 종이 줍고 그런 영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서 저도 주웠어. 담배 피러 나왔다가 노인네가 줍고 하시니까 옆에 가서 줍고, 예,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저 꼭대기 층에 조그맣게 방 하나 얻어 갖고 계신데 제가 나중에 놀러 갈게요. 그래갖고 붕어빵을 사들고, 제가 붕어빵을 좋아해요. 붕어빵을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건물 주세요. 저는 그때 은행에서 영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붕어빵 갖다 드리고, 뭐 사왔어? 그 부자가 부산에 주유소 5개 갖고 있고 부산에 건물 있고 동교동에 빌딩이 있어요. 그렇게 갑부가 어슬만 잠바 입으시고 운동화 신으시고
그러고 나서 담배꽁초 쓰레기 주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가서 언제가 한가하세요? 그러고 1년을 영업을 했어요. 1년을 영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드님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기획실장을 하셨는데 그룹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오셨고 아버님이 그 차장님한테 저 예금 좀 해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몇 억 정도 해주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유 감사하죠. 그 회장님이 또 예금까지 해주시고. 그랬더니 예금을 얼마 해주시면 80억을 해줬어요. 금리 이런 거 안 따질 테니까 그냥 그 차장님 편한 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이제 놀래갖고 뛰어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차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는 예금 딴 데로 안 뺄 겁니다. 그리고 매달 동교동에서 나오는 빌딩 임대료가 한 2, 3억 되는데 그거는 매달 여기에 넣어드릴게요. 이래서 제가 영업에 성공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허세 안 떱니다. 자기 집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한 집에 만나서 그분에게 제가 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의뢰를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개업, 모든 중개업의 시작. 그리고 모든 분들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나는 최대한대로 낮추고 상대가 필요한 거는 존중을 해주고 명함을 주고 예의를 지키고 또 자주 찾아가고 반복 영업.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물건을 잡는 게 그게 정확한 물건이 돼요. 그런 물건들이. 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하시되 만나는 모든 분에게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으면 내 사무실에 문 열고 들어갔다가 또는 들어가기 전에 경비하시는 분에게 밤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면 되죠.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셔갖고 지난주에 못 와서 미안합니다. 바빠서 그냥 바꿔서 몇 병 사들고 가면 돼요. 비타시나. 인사를 하고 요새 좀 뭐 날씨도 덥고 힘드신데 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시원한 거 좀 자주 드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 사무실은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됐든 청소하시는 분이 됐든 와갖고 집 내놓을 때 이 공인중개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손님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친절해야 돼. 내가 왕년에 무슨 군대에서 대령을 했고 다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는 이제부터 초보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우리 고객한테 충실하자. 이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그 다음. 사무실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커피 한 잔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변한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출력해서 부동산 뉴스 파일집을 따로 만드세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 말고 그냥 펀칭 뻥 뚫어갖고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색인지를 해서 뭐 1216 대책, 913 대책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손님하고 상담하다가 이번에 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면 그거를 찾아서 딱 보여드리고 상담하시는 공인중개사하고 이게 이런데 제가 잘 모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전문가 아니네. 그러고 옆집 가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기본 원칙. 정보에 민감하라. 제가 투자 강의할 때 1번이 그겁니다. 부동산의 정보는 바로 현금이에요. 이 안중력이 언제 통과합니까? 안중력 언제 오픈해요? 안중력. 한 2년 있으면 하시죠. 2022년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중에서 중개업 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중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판다. 안중에 있는 상가를 판다. 오피스텔을 판다. 뭔가를 팔아. 안중에 있는 거를. 그러면 가장 호재가 뭡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안중역이 22년도에 개통이 될 건데요. 그리고 신문 스크랩 한 거를 갖다가 손님한테 딱 보여드리는 거야. 제 얘기는 믿지 마시고 얘 보세요. 2022년도에 개통이 되면은 부동산이 여기에 개통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역에서 요 집까지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역세권이잖아. 역세권의 개념은
역에서 반경으로 500m 되는 지점을 역세권이라고 한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걸어서 5분은 좀 빨리 걸어야 돼. 10분 안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역세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 만들어지는 데가 가장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정보가 발표되면 한 번 올라요. 한 3개월 동안. 근데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착공하면은 두 번째 올라가. 착공해서 준공되면 다시 올라가. 준공되고 나서 2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 그래서 모두 한 5번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요. 상가 가격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이 모이잖아. 편리성이 좋아지잖아. 접근성이.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말로 하지 마시고 스크랩을 할 거를 보여드리세요. 즉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 좋지요. 근데 인터넷은 좀 단편적이고 그때그때의 긴박한 뉴스들만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는 곳이 사이트예요.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시고 KB시세, KB부동산, 한국감정원, 서울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있는데 경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 부동산 포럼? 포털. 경기 부동산 포털. 이제 1년에 한 번 신년이 되면은요, 각 부서가 대통령한테 브리핑 같은 걸 합니다. 또는 신년도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 시행될 계획이죠. 국토교통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타 사항으로 해서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여기 들어가셔야죠. 이런 걸 갖다가 매일 습관화하십시오. 습관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우리 평택에 기차가 언제 어디에 개설이 되고 역은 어디에 뚫리며 그리고 새로 도로가 어떻게 뚫리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는 게 중요해요.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지하철이 이제 기차가 개설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안중역이다, 뭐 평택역이다. 이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를 다 가보세요. 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데는 역 바로 앞에야. 이쪽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가장 가격이 오르겠지요. 이 뒤쪽은 안 올라. 한참 걸린다고. 이 뒤가 논밭이면 번화한 데 들어갈 것. 번화한 데. 이런데 여러분들이 땅을 사두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크기를 크게 살 필요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100평에서 200평 사이의 땅이라는 거죠. 100평에서 200평 사이의 땅이 가장 많이 오른다. 근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얻는데 이런데 항상 시간을 할애하시고 많이 찾아보시면은 이거를 갖다가 항상 스크랩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1년 정도 하시면은 주변의 어느 부동산보다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요. 근거를 가지고 상담할 것. 그냥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하지 마시고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고객은 여러분들은 믿어준다고요.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해주는 부동산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부동산은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인식을 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정보 수집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든 MPL 강의를 하든 경매 강의를 하든요. 수익형 부동산 강의를 하든 모든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반드시 가보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우리 아파트 월세 놔주세요? 전세 놔주세요? 내 빌라 하나 월세 놔주실래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얼마지요? 그럼 보증금 1,000에 50만 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손님 있으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주세요. 이게 다야. 이건 초보자야, 초보자.
이거는 공인중개사 안 배운 사람이 더 잘해. 왜? 눈치가 빠르거든.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지금 가보시지요. 가서 봐야지 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쓰든 거기에 하자가 있든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하든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은 물건은 절대 중개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 현장을 여러분들이 안 가본 거는 중개하지 마세요. 사고의 첫 번째 지름길이야 이게. 현장을 가보지 않고 확인설명서를 썼다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 도장 찍고 그때 한번 슬쩍 가보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양심적인 사람. 사고 터진 마찬가지야. 이미 도장 찍은 거는 정정이 안 돼. 부동산은 아주 냉정합니다. 부동산에 도장 찍은 사람은요. 가격이 도장을 딱 찍었어. 찍었는데 가격이 막 올라갔어. 그러면 매도자가 취소하자고 그래. 취소하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매매 계약을 갖다가 1억 5천 했었는데 잔금을 2달로 정해놨더니 2달 안에 이게 가격이 한 3천만 원 올랐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해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해지만 시키면 3천만 원을 더 버는데. 그럼 뭘 봐요? 계약서를 봐요. 계약서를 보고 나서 아 여기에 뭐가 하자가 있으면은 누구 하자야? 공인중개사 하자지. 공인중개사 물건으로 쓰는 거야. 이거 해약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위약금 못 물어내는 거지. 계약서한테 하자가 있으니까. 현장을 안 가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절대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들이나 실장님한테 대신 갔다 와서 써라 이거는 안 돼. 여러분들이 갔다 오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을 소개를 했는데 현장도 가보지 않고 계약서 쓰면은요. 옆에 만약에 묘가 보이면은 무조건 계약 해지야. 땅을 갖다가 500평 했는데 그 안에 재수없게 분묘가 하나 있었다고 묘지가. 그래서 해약되는 거 봤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제 친구가 토지를 20년 한 친구랑 공동중개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고. 동업을 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땅을 갖다가 2억 5천짜리를 갖다가 지금 광명시 하안동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서 큰일 났다는 거야. 뭐가 큰일 났니? 그랬더니 그 땅을 갖다가 여기 이 땅을 도로를 끼고 이 땅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요 도로 안쪽에 여기에서 장례식장이 허가가 났다는 거야. 뭐 폐기물 매립지 이렇게 해서 공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무로 팻말을 해놨어. 근데 땅 보러 갔을 때 얘가 바람내에 휙 돌아가 갖고 이게 뒤로 나왔어. 여기서 봤는데. 나중에 가서 이 매매 계약을 쓴 사람이 여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신문을 찾아보고 해지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는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매도인하고 얘기해서 매립지 된 거 그러니까 좀 깎아주자. 이렇게 해갖고 가격을 깎아서 그냥 성사시키고 끝냈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공인중개사는 땅값에 30% 물어냈어요. 이게 중개사고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현장을 가볼 거예요. 이 땅뿐만이 아니고 상가, 아파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배우시면은 경매 물건을 보러 가시지요. 그럼 왜 갑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 누가 임차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법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낮에 가면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럼 가서 탐문을 하라 이거예요. 탐문을 하라. 아주 끔찍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에 공신력 없다 이렇게 배우셨죠? 등기법 시간에. 진짜 없어요. 등기 권리증을 보지 않는 이상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더라도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 전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다가 뺏겼다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에 20년 동안 무사히 그 땅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등기부등본하고 관계없이 소유자가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소송이 원인무효 소송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라고 덕하니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가갖고는 너 계약 잘못했다, 중개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생겨. 실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물어보는 거야. 현장 가서.
이 땅은 누구네 땅 맞아요? 이렇게. 제가 많은 땅을 했습니다. 땅 중개를 할 때 시골에 가서 막걸리 딱 2통을 사들고 경로당을 가는 거야. 경로당을. 어르신,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왜 왔어? 아이, 그냥 뭐 여기 뭐 손님이 땅을 좀 사달랬는데 가격 좀 몰라갖고 가격 좀 물어보러 왔지요. 그래서, 아이, 뭐, 저 심심하신데 막걸리 한 잔 드세요. 그러고 뭐 안주, 뭐 새우깡 뭐 이런 거 갖다 드려요. 그러면 앉으면 그 동네 땅이 다 나와. 팔 게 다 나와, 진짜. 이장 찾아가면 이장은 조금, 나 얼마 줄 거지? 그래, 드려. 괜찮아. 근데 경로당에서는 뭐 얼마 달라 소리 잘 안 하셔. 그냥 가서 이렇게 지내놓고선 그래고 땅을 하시는 겁니다. 딱 그래갖고 우리 손님이 이 땅을 갖다가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은 내비라도 좋지요. 옛날에는 지적도 이제 지도 들고 다니는 거야. 이만한 지적도. 근데 어디 땅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시골에 가서 영감님들한테, 시골 어르신들한테 여기 좀 몇 번지가 어디예요? 그럼 아무도 몰라. 김아무개 땅 누구예요? 여기 언덕바지 이렇게 넘어가서 그 2번째 땅, 2번째 논배지기가 그 김아무개 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서 봐야지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다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현장 방문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뢰를 받으면 현장 빨리 가보세요. 내가 바빠 죽겠어. 그러면 계약서 쓰기 전에는 반드시 가보실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자. 메모하고 정리하자. 옛날에 정치인들 중에서 그 YSDJ 2분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의 공통적인 점은 그 DJ 대통령은, 전 대통령님은 항상 메모를 하셨대요. 항상 메모. YS 김영삼 대통령은 비서를 시켜서 메모. 내가 메모 못하면은 비서라도 시키자. 여러분들은 항상 메모하세요.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 안중에 뭐 상가가 하나 있어? 20억짜리 땅이야? 괜찮네. 수익률이 한 7%, 8% 나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도 현업을 하시면은. 공인중개사 모임에 가고 아파트가 어디가 금매물이 나왔다. 땅이 괜찮다. 수익률 좋은 빌딩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되면 싹 잊어버려. 잊어버려야 정상이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래 놓고 나면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 누가 얘기를 했는지. 누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평택 성심병원이 있다고. 성심병원에 그 앞에다가 누가 의료병원을 하나 짓겠대. 그래서 땅을 좀 구해달래. 그래서 우리 내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저 성심병원 외과부장인데 또는 여기 저 원무과장인데 그분 통하면은 이렇게 뭐 요양병원 내고 그런데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어. 이래 놓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병원, 성심병원, 원무과장 필요해. 참 옛날에 누가 나한테 여기 원무과장이 친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꼭 부동산이 아니래도 투자가가 될 만하다 그러면 다 메모하세요. 누가 얘기했음, 언제.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물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이 50%, 손님이 50%잖아. 돈 되는 사람들. 그러면 모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 김아무개가 서울에 가서 돈을 잘 벌었나 봐. 그래서 뭐 건물도 하나 있고 뭐 돈이 한 몇백억 있대. 그럼 그거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물건 있으면 걔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창출하는 방법, 고객을 창출하는 방법, 매물 창출하는 방법 항상 메모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메모를 조그만 거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 큰 노트 무거운 거 말고. 그래서 항상 메모하셨다가 사무실에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는 무조건 많이 가입할수록 좋아. 무조건 많이 가입하세요. 막 쫓아다녀. 같은 평택. 지금 제가 평택 여기 공인중개사 모임 2군데를 가입해 있어요. 한 군데는 평신협이라고 해서 평택 고덕 신도시 발전협의회.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MPL 강의하고 거기 이제 그 교수로다가 해서
가입비 30만 원 내고 가입을 했어요. 지난 가을에. 근데 매달 한 번씩 모임에 제가 와. 뭐 바쁠 때는 못 오지만 와요. 평신협에. 그럼 거기 회원이 약 한 180명 되세요. 고덕신도시하고 평택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고 뭐 저축은행 다니시는 분도 있고 무슨 건축사도 있고 세무사도 계세요. 다. 이 평택에 좀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입했어요. 평부연이라고 있습니다. 평택부동산연합회. 거기 저 임원진들 제가 알고 제가 거기 가입하고 있어요. 천안의 공인중개사 모임 제가 가입해 있습니다. 원주 공인중개사들 제가 가서 토지 모임 강의하면서 거기는 제가 15회 때부터 거기에 그 공인중개사 모임에 가입을 해갖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많이 다니시고 많이 가입하세요. 다 네트워크야. 그런 명함 많이 필요하죠? 사진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다니시고 우선 평택부터 여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가까운 도시 안중, 이천, 그 다음에 오산, 수원, 송탄은 여기 평택시니까 서울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도 그렇게 분류를 하시고 공인중개사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참석하셔서 내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요. 누가 가입하라고 끌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그럼 야 그럼 모임 뭐 좋은 공인중개사 모임 있니? 거기나 가입시켜주면 안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RSA 4기에는 아주 좋은 그 밴드에 가입이 돼 있으시고 안 돼 있는 빨리빨리 가입을 하세요. 밴드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총동문회 밴드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국에 있는 RSA 3기, 1기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공동중개 의뢰하셔도 되고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되잖아. 꼭 여러분들이 평택에 계시지만 대구에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럼 대구까지 가서 현장 갈 수 없잖아. 물론 가야 되지. 꼭 팔아줘야 된다면. 근데 이걸 팔아줘 말어. 팔아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지. 팔아달라고 다 가면은 바빠서 못 살아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회원한테 저기 R4기 어디 공인중개사 대표 누굽니다. 이런 물건이 저한테 팔아달라고 의뢰가 왔는데 거기 시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현장 좀 가보셔갖고 사진 좀 찍어주시고 뭐 지장 있는 요소는 없는지 봐주시고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럼 대구 물건은 대구 분들이 더 정확히 알겠죠. 그럼 그거를 참고로 해서 고객이 내 땅 팔아줘 그럴 적에 가갖고 지금 현장 조사를 해보니 지금 손님은 5억을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4억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억 받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4억이니까 4억 정도에서 손님이 있으면은 그때 돼서 가격을 조금 좀 양보를 하십시오. 그러고 미리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야 고객이 인정을 해. 거래되는 가격도 모르고 팔아달라는 거 떨커덩 해갖고 5억 네 알았습니다. 팔아드릴게요. 이래놓고 나서 정작 현장을 갔다가 가보니까 4억밖에 안 되더라. 근데 손님이 붙었어. 4억에 사줄게. 그럼 5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님이 있으니까 4억에 계약서 쓰십시오. 그럼 네가 왜 내 땅을 갖고 왜 가격을 깎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다고요. 미리 얘기를 해야 돼. 그러려면 공인중개사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가입하시고 얼마 전에도 수수료를 갖다가 6,300만 원을 제가 받아야 됐어요. 근데 손님이 4천만 원만 주겠대. 6,300만 원 주기로 했다고요, 얼마 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양탄데 한쪽이 6,300 받는 걸 성사를 시켰다고요. 근데 손님이 준다고 그랬던 손님이 4천만 원만 주겠대.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5천만 주시죠. 절대 안 줘요.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또 얼마 준다고 그랬더라. 뭐 아무튼 간에 많이 깎아요. 주겠다는 금액을. 거래 단위가 크면 클수록 많이 깎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를 갖다가 4억 5천짜리를 거래를 했더니 뭐 한 2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때 170만 원만 떨라당 주고 갔다는 거야. 그걸 또 셋이 논아 가져야 되네. 어쩔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개업하고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 쓸 때까지 아주
이 살얼음판이야. 그거를 거쳐갖고 이제 잔금 딱 치르고 또는 뭐 임대차가 됐든 매매가 됐든 잔금 치르고 이제 수수료 받으면은 이걸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0.9% 얼마입니다. 확인 설명서 그렇게 찍히니까 그대로 설명드리는데 근데 나중에 받을 때 되면은 손님이 아 이거 얼마 드려요? 딱 일어나서 아주 그냥 조금 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0.9%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딴 데는 뭐 0.4% 줍디다 이런 얘기는 저는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0.6% 합시다. 0.7%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거기서 또 깎지. 절대 깎지 마. 깎아주지 않는 게 아니고 절대 개의치 마라. 중개수수료 갖고 고객하고 싸우는 부동산이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부동산입니다. 중개업자예요. 고객하고 수수료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 계약서 쓰기 전에. 나는 많이 받아야겠어. 중개 수수료 얼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중개 수수료를 정해놓고 가시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미. 옛날에는 무조건 0.9 다 받았지. 뭐 0.9만 받아. 순가 계약이 왜 생겼는데. 0.9가 아니고 3%, 4%, 10%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내 고객이야. 판 사람도 내 고객, 산 사람도 내 고객. 나를 믿고 거래가 됐으니까. 그럼 매도자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잖아. 그걸 갖고 또 딴 거를 사들여. 프로공인중개사들은 뭐 하실 거예요? 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계약서 써놓고 자꾸 찾아가는 거야.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샀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잠재 고객이 되잖아.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고객을 갖다가 수수료 얼마 갖고 놓치지 말라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법무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법무사를 매수자를 대리해서 법무사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법무사님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조금을 하셔. 어떨 땐 5만 원, 어떨 때 10만 원 이렇게 주셔. 그거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이거 깎아주세요. 그러세요. 깎아주세요. 그래. 그리고 손님한테 생색은 2배로 내는 거야. 이 법무사 비용 딴 데 알아보니까 지금 90만 원이 아니고 딴 데 알아보니까 이게 좀 한 99만 원쯤 됩니다. 근데 제가 깎아서 90만 원으로 해드렸어요. 잘했지요? 그러면 아주 괜찮은 공인중개사라고 더 인정을 받는데 만약에 9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인사를 하겠다고 100만 원을 받는다니까 손님들한테 그럼 나는 열심히 해갖고 중개를 잘 성사를 시켰어. 그래서 법무사를 갖다가 부탁을 했더니 법무사님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조금 했어요. 10만 원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식사를 같이 했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매수자가 딴 데는 90만 원인데 왜 99만 원 해갖고도 그런 법무사를 왜 소개해 줬냐고. 그 9만 원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법무사한테 돈 받아본 적 없어요. 우리 사무소가 계약서를 한 달에 15건 이상 쓴다고 그랬죠. 절대 인사받지 말라고 그래. 손님한테 깎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대면은 미리 그 얘기를 하세요. 법무사 비용은 반드시 딴 데 하고 같거나 더 싸게 해주십시오. 이러라고. 법무사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민채권 할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법무사님들 그 당일 출장비라거나 그 다음에 자기네 이제 법정 보수가 있어요. 거기서 좀 깎아줄 여지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은 딴 데보다 좀 싼 데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게 우리 중개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갖고 다투지 말고 법무사 비용도 아껴드리자. 고객의 돈도 내 돈이다. 자,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종류는 이미 다 공부하셨으니까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중개 대상 물건. 제가 첫 시간에 나는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개업을 하고 싶다. 이거 숙제 내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속한 부동산 종류 말고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상가도 여러 가지 상가의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공인중개사님이 있더라고. 나는 무조건 병원만 할래. 나는 약국만 전문으로 할 거야. 그래서 1년에 약국을 4개 정도 해갖고 연봉이 6천이 넘어가. 약국만 하셔갖고. 그러면 약국은 반드시 의사를 끼고 갑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이 개업을 했다는 걸 알리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또는 친구의 친구가 의사잖아요. 근데 어디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거 내가 구해줄게.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병원을 구해주잖아요. 그럼 병원이 있으면 무조건 약국이 1층에 들어가야 돼. 1층에 자리가 없으면 같은 층에라도 약국이 들어가야겠지요. 그죠? 그러면 지금 관행상 약국은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여기는 하루에 처방전이 기본적으로 100장이 나와요. 처방전이 100장이 나오면은 약국 권리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천만 원에서 1억 2천 사이에요. 그 권리금이라는 뜻이 병원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하고 약국을 독점 약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지? 제 처남이 약사예요. 잘 알지. 그래서 약국을 전문으로 또 넣어봤어. 의사들 해주면서. 최근에도 신림동에다가 하나 해줬어요. 병원을 집어넣어주고 1층에다 약국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거야. 누구한테 받아요? 의사한테. 의사 당신이 개업을 할 수 있게 내가 장소 구하고 약국까지 구해줬지요. 그래서 약국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그건 당사자들의 계약이니까 이거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1억 원을 갖다가 당신이 인테리어 비용 지원받았죠. 그럼 저한테 2천만 원 주세요. 컨설팅 계약서 딱 내고 2천 받는 거야. 그럼 1년에 네 건은 8천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국만 전문으로 할래. 가능하지요. 나냐? 나는 그래도 좀 크게 놀 거야. 난 공장만 전문으로 할래. 자, 우리 평택에 공단이 6개가 있죠. 청북공단부터 안중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건 하더라도 공장 할래. 그러면 공장 근처에 사무실 내시고 공장 물건 구해야죠. 그럼 어떻게 구해? 공장 다 등기부등본 띄는 거야. 공단 다니면서 나는 이 지역에서 공장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될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기존에 누가 있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공장들이 이제 쫙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80개야. 등기부등본을 싹 띄워. 등기부등본을. 그래서 딱 편지를 쓰는 거야. 구구절절히. 신금을 울려야 돼. 저는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해갖고 지금 공인중개업을 하는데 저는 태생이 공장으로 태어났나 봐요. 사장님의 공장을 반드시 최고 가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편지니까. 뭐 어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지. 임대 놔드릴게요. 또 필요한 공장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거 말고도 부동산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그래도 그 유명한 30회 공인중개사입니다. RSA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DM 발송을 한다고 그러지. 편지를 쓰세요. 가을에만 쓰지 마시고 개업을 하실 때 항상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답이 안 오지. 이게 뭔 소리요? 또 써.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도 또 쓰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요. 찾아가면 경비 아저씨가 딱 막어. 그 빈손으로 가지 마. 갈 때 붕어빵, 딸기, 한 봉다리 그냥 이러고 가시는 거야. 아이고 날씨 더운데 수고하시는데 봄인데 황사 바람도 부는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 못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지 말고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러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면은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들어가. 저 인간 또 왔네. 못 들어가게 했더니 그리고 또 붕어빵 사왔는데 처음에 거절해. 근데 3번 가면은
뭐 죽고 살 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장이. 그럼 들어가 갖고 인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치내놓는 거야. 그래서 공장을 하나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산 다 끝나요. 그래서 공장을 전문으로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블로그 작업해야지. 공장 1인자. 블로그 이름이 공장 1인자야. 그렇게 쓰는 거야. 공장 최고. 평범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여기저기 막 알리시는 거예요. 물건 다 팔아드립니다. 그리고 MPL에 공장이 많이 나와.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해. 어디에다가 공장 전문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MPL 물건은 다 갖다 드릴게. 제가. 그래서 공동유기도 하는 거야. 경매 물건 나온 거 찾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겁니다. 자,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맥을 짚으면 된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12.6 대책을 해서 경기가 더 죽을 거야. 그죠? 서울, 강남은 벌써 거래가 싹 끊어졌어요. 싹 끊어졌어. 그러면 서울에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강북, 강남.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9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9억 원을 향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주자들, 이주비를 갖다가 무상으로다가 지원을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무상으로다가 이주비를 줘. 나중에 다 금융비용에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중에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이주자 대출이라고 나온다고. 나중에 대환대출 이게 처음에 받을 때는 공짜인데 실제적으로는 금리가 계산이 돼서 분양 가격에 들어가 있어, 이미. 재건축 때 갖고 여러분들 분담금에. 근데 이거를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이주비 지원 못해. 근데 누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냐고. 그래서 내년에 23,000 세대의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물량이 나와. 우리나라는 분양할 때 물량이 나오죠.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럼 전세 가격은 쫙 올라가. 그리고 9억 원 밑에 아파트들은 이게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가격이 막 올라가. 그래서 서울 시내에 약 한 35% 정도 되는 9억 원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서울에 가서 9억 원 밑에 한 6억 원에서 7억 원대 아파트에서 무조건 사갖고 있으면은 내년 말까지 1억 원이 올라. 적으세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려도 안 해. 정책을 보고 어디로 갈 건지를 예측하자. 아시겠죠? 자, 내가 어느 분야를 내가 전공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손흥민이도 저기서 공격하다가 여기서 수비하고 공 떼주면 저 끝까지 죽으라고 뛰어서 골 넣잖아요. 그러니까는 걔가 1인자가 되는 거야. 딴 애는 지쳐서 못 써. 우리 공인중개사를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어느 분야를 여러분이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공격 수비를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앞에 있어도 공장은 내가 전문이야. 병원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병원 구해달라는 사람한테 약국에서 내가 인테리어 병 내가 1억 받아줄게. 그래 놓고 대신 나 3천만 원 줘.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그런 여러분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찾아온 고객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 얘기도 하고 나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뭘 사주세요? 내가 이번에 어디서 뭘 팔아갖고 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종목을 다 아셔야 돼.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중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어쩌고 이런 거 머릿속에 지우세요. 경기가 좋았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어. 그런데 돈 번 사람은 경기 안 좋을 때 다 벌었어. 우리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야.
서희건설 회장님이 공인중개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경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우리는 우리가 최고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현장을 가서 공부를 하고 네트워크 만들고 공동중개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1% 안에 들어가요. 1% 안에. 10%가 목표가 아니야, 우리가. 1%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